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늘 비슷한 사건이나 문제가 반복될까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성공했지만 몇 달이 지나 요요가 온다든지, 늘 비슷한 인연을 만나 비슷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돈 문제 역시 상황은 달라져도 묘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루프는 절대 우연이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채널의 여러 영상이나 답글에서 표현하듯 저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시험지라고 비유하는데요. 내가 인생의 시험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같은 시험지를 반복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루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뻔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비슷한 사건이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익숙한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서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갈등을 겪는 것도 우리의 뇌는 익숙함 이꼴 안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상처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고리에 갇힌 채 똑같은 드라마를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철학 영적 관점.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카르마라고 말하죠. 풀지 못한 과제나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판만 바뀌어서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또 리얼리티 트랜스핑 같은 비교적 현대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진 내면의 진동, 관심, 태도가 그대로 현실을 끌어오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외부 세계 역시 달라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건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 이 문제 아직 못 풀었잖아. 이번엔 다르게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만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직면했다면 그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비슷한 패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된 패턴을 깨지 못하면 결국 그 스트레스의 본질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모호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박을 힘들게 끄는 사람이 주식에 뛰어들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과목의 다른 기출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같은 결말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내가 늘 눌리던 버튼을 자각하는 겁니다. 아, 또 이 패턴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자동 반응의 고리가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판이 열리는데요. 마치 게임에서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자동으로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듯이요. 같은 보스전을 계속 던져주는데 내가 매번 죽어 넘어지면 당연히 같은 장소에 리스폰 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클리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되고 게임은 새로운 레벨을 열어줍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적 표현을 넘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 설령 같은 사건이 다시 와도 그것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묘한 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벽은 넘고 나면 남들이 쉽게 넘지 못하는 나만의 진입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순간 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들과는 다른 평온의 레벨로 올라선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 의식하는 것만으로 모든 루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고 인간의 행동의 90% 이상은 무의식적 패턴에 의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난 직후에는 머리로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의 미운 행동에도 친절하게 대해야지. 혹은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줄이고 일찍 집에 가야지. 혹은 오늘은 절대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막상 현실 필드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자동 패턴대로 반응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오렌지를 힘껏 짜도 결국 오렌지 주스만 나올 뿐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본질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비슷한 반응, 비슷한 선택, 비슷한 결과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진통제에 불과해요. 순간의 통증은 잠깐 덮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진짜 치료제는 나 자체가 바뀔 때만 가능해요. 즉 오렌지에서 사과로 본질 자체가 달라져야 비로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야야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서 본질을 어떻게 바꾸냐고.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틴을 통한 습관적인 누적. 본질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습관의 누적입니다. 무의식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 행동으로 다시 학습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하기 싫어도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몸이 먼저 변하니까 뇌와 무의식도 뒤따라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SNS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쓰죠. 이왕 보는 거 뇌를 좀 더 건강하게 재각인시켜주는 영상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쇼폼을 아무리 넘겨도 특별할 게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결국 본질은 거창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루틴이 쌓여서 정체성을 다시 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을 끝까지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치거나 잊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그 고통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겪어내면 무의식이 이 패턴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심지어 행복조차도 일종의 고통이라 말하죠. 왜냐하면 즐거움은 반드시 사라지고 그 사라짐이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이죠. 어차피 행복조차도 고통이라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태도가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며 직면해본 경험은 이제는 이 정도의 스트레스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내적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같은 상황이 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니체 형님의 유명한 말,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무리는 노노, 고통에 대해 현명하게 직면하는 방법은 위에 카드 띄워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같은 환경과 같은 사람, 같은 습관 속에 있으면 뇌는 계속 예전 회로만 돌려쓰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활동이나 관계, 낯선 환경에 장기간 몰입하다 보면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새롭게 짜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예전의 부정적 반응 패턴들이 자연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장자의 사상을 빌려 표현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그리고 인간은 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즉 내가 어디에 몰입하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세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호하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해보지 않은 도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는 거창한 것부터 출근길 매일 이용하던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해 본다든지 평소에 잘 안 읽던 장르의 책을 집어들어 보는 것까지 이런 사소하고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늘 같은 패턴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과 정체성을 서서히 재편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나의 선택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해서 지금의 부정적인 루프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저 역시도 그 여정에 있으니까요. 5명의 사람이 각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문제를 가져가라 하면 결국 자신의 문제를 다시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은 결국 나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레벨업은 사건이나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진짜 레벨업은 수면위는 언제나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심해는 늘 고요하듯 사건이 하나도 없어 고요한 상태가 아닌 사건을 바라보는 내 내면이 고요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